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의 성생활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닐까? 괜히 몸만 힘들어지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66%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부부의 친밀함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성생활은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성생활은 체력을 소모하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물론 지나치게 무리하면 피곤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성생활은 오히려 면역력을 올려주고 기억력을 지켜주며 삶의 즐거움까지 더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가 손을 잡고 대화하며 스킨십을 나눌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사랑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커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호르몬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기억력을 지켜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 성생활을 할 때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의 진통제라고 불릴 만큼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 허리 통증 같은 만성적인 통증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성생활을 통해 엔도르핀이 나오면 이런 통증이 한결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이 줄어들 뿐이에요. 그런데 성적 자극을 받으면 그 호르몬이 조금 더 활발히 나오고 이는 자궁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질 건조 같은 불편함도 약물이나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적절한 성생활은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면역글로불린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감기 같은 잔병 치레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성생활 중에는 노화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늙는 속도를 늦춰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든 없든 적절한 성생활이나 스킨십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화가 늦게 찾아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생활을 무리하게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스킨십과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대화하며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이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통증 완화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성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노화 예방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부끄럽고 남에게 쉽게 말하기 힘든 주제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성생활이 노년의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매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잊고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심지어는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 이름조차 가끔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변화지만 막상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참 막막하고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가까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 나누는 따뜻한 스킨십과 성생활입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 눈을 바라보는 행동이 뇌에 좋은 자극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이런 스킨십을 나눌 때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 커집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뇌 속 신경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옥시토신은 단순한 호르몬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가족과의 교류입니다. 자주 대화하기, 스킨십 나누기, 함께 생활하기 같은 것들인데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자주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단순히 정서적인 교류가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레 외로워집니다. 친구나 이웃과 만나는 횟수도 줄고 일할 때처럼 사회에서 활발히 어울리던 시간도 적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뇌 기능은 더 빨리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함께하는 대화, 스킨십, 그리고 적절한 성생활은 외로움을 크게 줄여주고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불안과 우울감을 줄여주고 잠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밤에 자꾸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스킨십, 성생활을 통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덕분에 잠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결국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활발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작은 스킨십부터 이어가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생활이 노년의 통증 완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 이곳저곳에서 통증이 찾아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경우, 손가락 관절이 붓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염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낫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런 만성 통증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뻐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지니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다 보니 기분도 가라앉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생활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엔도르핀은 흔히 행복 호르몬 또는 몸속의 진통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크게 웃을 때도 나오고 운동을 한 뒤 개운함을 느낄 때도 나오는 물질인데요. 성생활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엔도르핀이 나오면 뇌가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기분이 밝아지며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엔도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없고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전한 진통제라는 점이 큰 장점이지요. 그래서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자주 깨던 분들이 오히려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엔도르핀은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기분을 달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쓸쓸해지고 의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생활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뇌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늘어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삶에 대한 활력도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결국 몸의 통증을 덜어주고 마음을 밝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생활이 단순히 관절이나 허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몸을 움츠리게 되죠. 그런데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통증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활동량이 늘면 근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니 건강 전반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생활은 단순한 부부의 친밀한 행위가 아니라 마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자연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일깨워주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맞춰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그것이 통증을 줄이고 마음을 밝게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스킨십과 적절한 성생활은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년기에 아주 중요한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니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여성분들의 건강과 호르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폐경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성생활이 의미가 없다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경 이후에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양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이 있을 때는 여전히 분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여성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폐경이 지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는 불편 중 하나가 질건조입니다. 예전 같지 않게 불편하고 그래서 점점 성생활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냥 방치하면 자궁질환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생활을 통해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질점막이 촉촉해지며 자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성생활 자체가 일종의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성생활은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데 적절한 자극을 통해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뼈를 지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배우자와 교류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다공증 진행이 더딘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 예를 들어 안면, 홍조나 불면증, 잦은 감정 기복 같은 것들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요. 성생활을 통해 호르몬 균형이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즉 성생활은 단순히 부부의 친밀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 전체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편함 때문에 성생활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질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해보면 도움을 주는 약물이나 치료법이 있고 한방에서도 질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폐경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진 걸 느끼면서 괜히 부끄럽고 힘들다 보니 피하려고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배우자가 이해해주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생활은 다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달라진 몸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그 과정에서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도 여성 호르몬은 여전히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고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부부의 따뜻한 교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성생활이 면역력, 즉 우리 몸의 방어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작은 상처가 나도 회복이 늦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나았던 감기가 일주일 이상 가고 작은 염증도 쉽게 낫지 않지요. 그 이유는 바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힘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힘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생활은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생활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글로불린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항생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적절한 성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감기나 잔병 치레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라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하면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체력에 맞게 적당한 성생활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지요. 또 성생활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에는 정신적인 부분도 큰 몫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교감하고 스킨십을 나누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이 쌓이면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데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면역력은 충분히 자고 잘 쉴 때 강해집니다. 그런데 성생활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통해 숙면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면역력까지 강화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성생활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부부관계의 친밀함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힘까지 길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교류와 적절한 성생활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방패를 단단히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생활이 노화를 늦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점점 변합니다. 피부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단순히 운명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겁니다. 성생활은 바로 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생활을 할 때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노화 억제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젊음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내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세포의 활력을 유지해주고 피부와 혈관, 그리고 뇌 기능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르가즘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하나하나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얼굴빛이 밝고 활력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생활이 전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고 노폐물이 제때 배출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늙는 속도가 느려지지요. 반대로 혈액순환이 나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각종 질환이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성생활을 통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그만큼 노화도 늦춰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성생활은 노화를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이 외롭거나 쓸쓸해지면 정신적인 노화가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스킨십과 성생활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의욕을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활기찬 마음가짐이 몸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배우자 없이 지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화가 더 빠르게 오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꼭 성생활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교류와 스킨십이 노화 속도와 큰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자극을 받고 만족을 느낄 때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을 되찾고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성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노년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어떤 관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불가능하다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학과 한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 같으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경 이후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이 바로 질건조입니다. 이로 인해 성생활이 힘들어지고 아예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참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 질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약이나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고 한방에서는 호르몬 균형을 돕는 약제나 처방으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만 받아도 성생활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성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거나 혈액순환을 개선해 성기능을 돕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바로 그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증상이 있어도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성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불편함과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오히려 해결책이 쉽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과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부부 사이의 대화를 함께 한다면 노년에도 충분히 즐겁고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젊은 시절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통증을 줄이고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화를 늦추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관리와 대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손을 잡고 대화하고 웃는 순간들이 모여서 건강한 하루,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